3월 마지막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범보건복지의료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간호법, 의료인 면허 박탈법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걸기대회와 총파업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25일 서울특별시 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오는 4월 9일 400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서울 숭례문 앞 총걸기대회를 비롯해 파업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의결에 범의료계와 보건복지의료연대도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주와 강원, 대구, 부산, 인천, 전남, 경남의사회, 그리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제히 집회와 성명을 통해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고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비윤리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일벌백계를 천명했습니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A 의사와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의사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를 의결했습니다. 의협은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넘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지난 2021년 자율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불법 및 비윤리적 의료행위의 제보, 모니터링,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와 자체 고발에 나서기도 하며 강력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통증 완화 치료법인 자가혈소판 풍부혈장 치료수를 정부가 갑자기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려 해 관련과 의사들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시를 개정해 해당 시술을 비급여에서 본인 부담률 90%의 선별급여로 바꾸고 적용 횟수도 6개월 내 2회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 의사회는 관련 학회나 의사회 등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다수 의료기관은 이 시술을 포기할 것이고 환자들도 높은 본인 부담률 때문에 시술을 받지 않게 돼 결국 실손보험사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체외 충격파 치료에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려고 해 논란입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체외 충격파 치료가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반복해서 치료받으면 보험 사기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다 등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 충격파 치료 대부분을 급여 불충분으로 발표하자 보험사들이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충격파 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보고서에 인용된 논문 중에는 1990년대 초반 것이 있다며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료 장비와 프로토콜의 개선으로 더 좋은 치료 결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한의대 필수 과목의 영상의학 포함, 한의사 CT, MRI 사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한의학 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은 CT, MRI로 도움받는 추나요법과 초음파를 이용한 유도짐술, 약짐술 등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 수가를 창출하고 있다며 이런 분야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의계의 이런 주장과 다르게 의료계에선 한의계 일각의 과잉 진료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최근 대한정형외과 의사회는 일부 한의원에서 경미한 뇌진탕 환자를 과잉 진료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환자 처박 1회 최대 처방 일수를 5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고 불법 의료광고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3일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의료광고 전문 애플리케이션의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특히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과징금, 형사고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지난 2019년의 경우 적발된 불법 의료 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국산 신약 개발과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 헬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2조 2천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의 바이오 벤처,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고 의약품 판로 확대를 위해 미국 헬스케어 유통연합과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일선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수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다양한 체외 진단기기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주한 외국 대사관 등 정부 간 협력을 통해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권역별, 지역별로 있는 심뇌혈관 센터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입법 예고한 심뇌혈관 질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뇌혈관 질환관리위원회를 신설해 3개년 평가를 토대로 권역 및 지역센터 재지정 또는 탈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권역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대상이고 관상동맥 중재술 건수와 야간, 주말, 응급비율 등 각종 시술의 치료 역량 지표를 적용받습니다. 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24시간 대응체계 혹은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의대에 합격한 학생 10명 중 8명이 재수 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이후 의대 합격자 중 N수생, 즉 재수를 포함해 수능시험을 2번 이상 치른 학생이 77.5%를 차지했습니다. 3수, 4수생은 약 35%나 됐습니다. 특히 합격자 중 36.7%가 서울 지역 학생이었는데요. 의대 합격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사교육이 완비된 학군에 있는 대도시이거나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강 의원은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대만 희망하는 현실은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며 기초학문을 해도 사회의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담 전문의의 실력 배양과 질 제고를 위해 교육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외곽의 입원 전담 전문의 연구회는 전담 전문의 전문화와 역할 다양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요양병원과 의원급 전문의들이 입원 전담 전문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증 환자 진료에 대한 역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 취득 및 유지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 수는 2021년 3월 260명에서 2022년 12월 말 346명으로 2년 반 사이 39% 급증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